네, 국내 바둑 최강자인 이세돌 9단을 꺾었던 인공지능 알파고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 알파고보다 더 강력한 알파고 제로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진화 어디까지 온 건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성준 세종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인공지능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 딥마인드 창업자 데미스 허사비스와 그 연구원들이 과학학술지 네이처에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알파고의 새 버전 알파고 제로가 등장을 하는데요. 스스로 바둑을 깨우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요? 예, 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인 그 내용대로 다른 거를 다 보지 않고 데이터를 보지 않고 이제 스스로 바둑을 깨우쳤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인간이 바둑을 배울 때 스승님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기보를 가지고 바둑을 배우는 걸 떠나서 스스로 혼자 바둑을 두고 그다음에 거기서 승패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훈련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걸로 비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기존 알파고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기존 알파고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보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실력을 쌓았다고 한다면 지금 알파고 제로는 이제 스스로 자기가 또 다른 자기하고 바둑을 둬서 실력을 갖다가 깨우쳤다고 할 수 있죠. 거기에는 수많은 그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그 경우의 수를 상당히 빠른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많은 그 수를 둬보고 거기에서 얻은 경험을 가지고 스스로 이제 깨우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예. 사람 지식이 없이도 똑똑해진다는 건데 알파고 제로가 그렇다면 어떤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바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딥마인드의 블로그에서도 이제 밝혔듯이 정형화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규칙이 굉장히 좀 명확하고 그다음에 예외의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경우의 수가 많은 거죠. 즉 그동안에 이제 규칙은 명확한데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존의 컴퓨터나 이런 것들로 풀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을 풀 수가 있는데 딥마인드의 블로그에서 밝혔듯이 단백질의 뭐 폴딩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신소재 발굴에 대한 그런 문제 그런 것들에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현재 지금 관측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알파고 제로가 이제 인간의 좀 한계를 넘었다 아니면은 인간의 지식 없이 좀 스스로 성장하는 인공지능이 좀 가능해졌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적인 그런 잘 정형화된 그런 문제들인데 경우의 수가 많아가지고 그동안의 컴퓨팅 파워로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이제 해결했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사실 더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언어에 대한 문제라든지 시각 인식과 같은 그런 문제 거기에는 또 수많은 예외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풀기가 어렵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제 구조적이고 정형적인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의 진화가 어디까지 왔는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일본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은행 총재의 표정을 분석을 해서 정책 예측에 응용하기도 했다 이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고요. 제가 받은 미드 중에서 라이투미라고 하는 미드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용의자의 말할 때 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진의를 갖다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미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가 지금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어떤 패턴이 있어서 그런 패턴들을 학습을 하고 그런 패턴들을 이제 읽어내는 그리고 판단을 하는 이제 그런 관점이 될 텐데 주변에서 보시면 현재 챗봇이나 또는 구글 번역이라든지 그리고 SKT나 이런 데서도 지금 만들어내는 음성 비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재 우리 주변에 인공지능의 응용 시스템으로서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것들은 이제 점점 더 확대가 될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렇지만은 가야 될 길은 상당히 멀고 또 많은 그 난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술이 좀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로 주목받는 분야치고는 좀 많이 미흡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얼마 전까지 그리고 현재도 이제 진행형으로 있는 그 빅데이터 분야에서 사실은 이제 일부 인공지능의 기술이 연구가 되고 또 언급이 되고 또 개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공공연하게 쓸 수가 없었던 것이 한때 그 80년대 또는 뭐 그 전에 한
50년대, 60년대에 이미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상당한 붐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때도 굉장히 과장을 했었고 그리고 핑크빛 미래를 갖다가 장밋빛 미래를 그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는 뭐 지금 아시다시피 별로 돌아오는 것이 없었던 결과가 신통치 않았던 그런 과거가 있었죠. 예. 그런 과거에 의해서 이제 인공지능 빙하기가 오면서 인공지능이란 단어가 공공연하게 우리가 쓸 수가 없는 이것도 사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정도까지 내몰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이제 숨어서 하기도 하고 또 학교나 또 이런 데서도 인력 양성이 이제 소홀히 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약간 아픈 과거가 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칩셋을 탑재한 스마트폰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바일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 인공지능용 하드웨어를 넣는 게 좀 대세가 되는 분위기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음성 인식이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해질 것이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음성 인식 관련된 프로세서가 하드웨어가 이제 좀 약하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것들이 좀 기능이 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AR이라고 하는 증가현실 같은 것들이 또 가능해질 수도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이 좀 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그 집채만한 컴퓨터 그리고 지금 현재 수백억씩 하는 그 슈퍼컴퓨터 같은 것들이 향후에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온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예.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가능하고 그렇다면 현재 슈퍼컴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이제 그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온다는 그 미래를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실생활에서 좀 사용이 될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음성 인식이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해지겠고요. 예. 현재 음성 인식이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우리가 아이폰의 시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응용 시스템들을 사용을 해봤지만 예. 많은 그 오자나 탈자들이 아직도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성능이 높아지는 거죠.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긴 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되느니 안 되는지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고 예. 그만큼 어렵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고 계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파괴력 있게 우리한테 다가오기 있긴 하지만 예. 여기에 단기적으로 뭔가 일어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예.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이 또는 투자가 진행이 되어야지만 우리 사람 정도 수준의 어떤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인공지능의 발달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지만 이제 인공지능이 갖고 올 미래가 좀 불확실한 면도 있고 불안한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대비해야 좋을까요? 네, 이거는 이제 저 혼자만의 그 의견으로서 답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이게 예. 상당히 이제 인문학적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등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법제나 사회 환경들이 달라졌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그 생활 양식들이 많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을 했고 또 제도적인 정비도 필요했듯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인공지능도 역시 그러한 그 일들이 앞에 놓여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성준 세종대 컴퓨터공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